오늘은 돋보기 너머로 보이는 세상 이야기 말고 아주 오래전 제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하나 꺼내볼까 해요. 요즘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 뭘 그리 궁금해하는지 나이를 묻고 사는 곳을 묻고 그러고 나면 꼭 물어보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얼마를 버느냐 하는 거요. 월급, 연봉. 그런 숫자들 말이에요. 그 숫자가 마치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족집게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 가만히 웃어요. 물론 돈 중요하지요. 먹고 살려면 꼭 있어야 하고 있으면 든든한 것도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그 종이 몇 장의 두께보다 훨씬, 아주 훨씬 더 중요한 게 우리 삶에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뭐든 풍족하던 시절이 아니었답니다. 다들 먹고 살기 바빴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자리, 조금이라도 월급을 더 주는 곳으로 가려고 애를 쓰던 때였지요. 제 친구들도 대부분 큰 회사, 번듯한 이름이 붙은 곳으로 취직을 했어요. 상여금이라는 걸 받아서 부모님 내복을 사다 드렸다고 자랑하는 친구도 있었고 월급날이면 시내에 나가서 예쁜 옷을 사입고 뽐내는 친구도 있었지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왜 안 흔들렸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부러운 마음이 하늘을 찔렀답니다. 저는 아주 작은 출판사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골목 안쪽에 있어서 아는 사람만 겨우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허름한 2층 집이었지요. 월급이요. 하하. 정말이지 박봉도 그런 박봉이 없었어요. 친구들 월급의 반의 반도 안 되었을 거예요. 그 돈을 받으면 한 달 차비랑 점심값으로 겨우 썼어요. 점심도 매번 식당에 갈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먹거나 아니면 근처 분식집에서 제일 싼 국수 한 그릇으로 때우는 날이 더 많았지요. 월급날이 되어도 제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었어요. 예쁜 옷은커녕 버스 토큰 몇 개를 더 사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부모님도 걱정이 많으셨어요. 얘야, 거긴 월급이 그게 뭐니. 옆집 순이는 벌써부터 돈 모아서 시집갈 준비를 한다는데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고생만 할 거냐.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지요. 친구들을 만나면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눈빛을 느낄 때도 있었어요. 다들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멋진 가방을 들고 나오는데 저만 달아빠진 단화를 신고 있는 것 같아 괜히 발을 의자 밑으로 숨기기도 했답니다. 그럴 때면 정말 서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왜 이렇게 미련하게 돈도 안 되는 일을 붙잡고 있는 건가? 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운 날도 하루 이틀이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그렇게 힘들고 서러운데도 저는 그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생각을 하면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제가 일하던 출판사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잉크 냄새가 뒤섞여 나는 곳이었어요. 저는 그 냄새가 참 좋았어요. 사장님은 늘 무뚝뚝한 표정으로 돋보기를 끼고 원고를 들여다보셨지만 가끔씩 끓여주시던 밍밍한 보리차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했지요. 저는 거기서 교정을 보는 일을 했어요. 작가들이 쓴 글에 혹시나 틀린 글자는 없는지, 문장이 어색하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살피는 일이었죠.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글자나 쳐다보는 고리타분한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일이 좋았어요.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읽다 보면 작가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이 사람은 이 문장을 쓰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단어를 고르기 위해 얼마나 밤을 새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새 저는 원고 속 세상에 푹 빠져들곤 했답니다. 마치 제가 작가와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동료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발견한 작은 오류 하나가 이 책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준다는 생각에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했고요. 월급 봉투는 얇았지만 그렇게 한 권 책이 만들어져 나올 때마다 제 마음은
두툼한 부자가 된 것 같았어요. 그건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뿌듯함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저는 산더미 같은 원고에 코를 박고 있었지요. 그런데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편지 한 통을 주고 가셨어요. 발신인을 보니 낯선 이름의 학생이었어요. 우리 출판사에서 낸 책을 읽은 독자였지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가득 채워진 편지였어요. 자신은 시골에 사는 학생인데 집안 형편도 어렵고 공부도 재미가 없어서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었다고요. 그러다 우연히 우리 출판사에서 나온 소설책 한 권을 읽게 되었는데 책 속의 주인공이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모습에 큰 감동과 용기를 얻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자기도 그 주인공처럼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적혀 있었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었어요. 이런 좋은 책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그러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답니다. 사무실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한참을 울었어요. 창피해서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벅차고 너무나 감사해서 흐르는 눈물이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는 일이 이런 거였구나. 나는 그저 돈을 벌기 위해 글자를 읽는 기계가 아니었구나. 내가 만진 이 글자들이, 내가 정성을 쏟은 이 책 한 권이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삶의 등불이 될 수도 있는 거였구나. 그 순간 친구들의 번쩍이는 구두도 두툼한 월급 봉투도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자신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제 일의 가치를, 그 본질을 제 심장으로 직접 느낀 순간이었지요. 살아보니 인생이란 그런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월급의 많고 적음, 직장의 크고 작음, 남들의 인정과 칭찬.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를 웃게 만들지요. 하지만 우리 영혼을 진정으로 살찌우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내 하루의 땀방울이 세상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만드는지. 바로 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직업의 본질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빵을 만들지요. 그저 밀가루를 반죽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아침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따뜻함을 굽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거리에 청소를 하지요. 그저 쓰레기를 줍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는 깨끗한 길을 선물하는 거고요. 의사는 생명을 살리고 선생님은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버스 기사님은 사람들의 하루를 안전하게 실어 나르지요. 어떤 일이든 그 안에는 보석처럼 빛나는 본질이 숨어 있어요. 돈이라는 껍데기에 가려져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요. 한 번은 그 월급 많이 받는다고 저를 은근히 무시하던 친구를 오랜만에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친구는 누가 봐도 성공한 모습이었어요. 좋은 옷에, 좋은 차에, 자식들도 다들 잘 키웠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친구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평생을 돈만 보고 달려왔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남는 게 없는 것 같아 허무하다고 했어요. 회사에서는 그저 부속품처럼 일만 했고 내가 없어도 회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잘 돌아가는 걸 보니 씁쓸했다고 말이에요. 나는 평생 뭘 위해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을까? 그렇게 말하는 친구의 눈빛이 어찌나 공허해 보이던지 제 마음이 다 아팠답니다. 그때 저는 제 작은 출판사를 떠올렸어요. 비록 지금은 세월의 흐름 속에 사라지고 없지만 그때 우리가 함께 만들었던 책들은 지금도 누군가의 책장에서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따뜻하게 살아 숨쉬고 있겠지요. 제가 교정지를 붙들고 씨름했던 그 수많은 밤들이, 그 학생의 편지. 한 통이 제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는지 모릅니다.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으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지금 자신의 길 위에서 고민하고 있는 모든 분들. 혹시 지금 월급이 적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속상한가요? 그렇다면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일을 통해 세상에 어떤 가치를 더하고 있는가? 내 이마의 땀방울이 누군가에게 어떤 작은 미소를 선물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고 가족도 챙겨야 하니까요. 하지만 돈을 좇는 것과 일의 본질을 좇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 같아요. 돈만 보고 달려가면 언젠가는 지치고 허무해지기 쉬워요.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가슴에 품고 가면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꿋꿋하게 걸어 나갈 힘이 생긴답니다. 오히려 그렇게 자신의 일에 진심을 다하는 사람에게 돈과 명예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기도 하더라고요. 참 신기한 이치지요.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옆 사람이 더 빨리 달리는 것 같다고 해서 내 길을 의심하지도 마세요. 각자의 길에는 각자에게 맞는 꽃이 피는 법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내 마음이 진정으로 기뻐하고 내 영혼이 충만해지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월급 봉투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는 일을 찾으세요. 그것이 바로 평생을 두고 후회하지 않는 진짜 백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 늙은이는 감히 말해주고 싶네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뜻한 등불 하나를 켜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그저 돈을 버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만의 소중한 가치를 쌓아가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할게요. 여러분은 모두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니까요. 잊지 마세요.